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우선 이재명 대변인님 먼저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600만을 넘었습니다. 펜앤마이크 예, 넘었네요. 부정선거 끝장 토론. 야,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했다면은 이런 스타일의 진행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600만이라는 조회수 중에서 10, 20, 30, 즉 청년층의 시청률이 200만을 넘었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내부에서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다른 언론들에서도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변인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020, 30이 뭐 200만 정도 되고 또 심지어 45세 미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300만 명 정도가 이제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절반 넘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정치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고관여층 외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번 이 조회수 흥행은 이 선관위 전반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냐, 그런 것을 이제 방증하는 부분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문성호 대변인님, 저희 물 좀 하나 갖다 주시고요. 네, 문성호 대변인님, 이번 저희가 오늘 어제 뭐 다루긴 했는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언론 이제 뭐 방송들, 특히 레거시 미디어도 아니 이렇게 많이 봤어? 놀라움을 좀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번 토론의 승자는 이준석 대표도 아니고 전한길 강사도 아니고 펜앤마이크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예. 아주 정확한 평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방면으로 이제 저희가 타진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매듭을 짚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토론회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또 이제 이런 음모론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위에 한번 올려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레가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좀 레가시에서 방송하기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심의를 거쳐서 거의 성사가 됐었는데 안 되는 쪽으로 나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브 쪽에서도 많이 타전이 왔는데 결국 이 열매를 따먹은 건 펜앤마이크였고, 저는 그게 굉장히 기쁘다.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정당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예. 펜앤마이크에는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 이곳이 그 이익을 본 것이 매우 일단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뭔가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노년층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 오히려 오히려 젊은 층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토론회가 정말 적절하고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미 뭐 흔히 얘기하는 진보 쪽이든 뭐 민주당 쪽이든 전부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 새로 자라나는 젊은 층들은 보수를 지지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 실제로도 이런 현상이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그 16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진짜 다 이제 진짜 시대 정신으로 왔구나. 왜냐면 그 이전에는 이런 연령 하향이 진보 쪽에서 주장을 하다. 그렇죠. 보수 측이 오히려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측에서 확실히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제 새로운 지지자 분들이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묶여서 만약에 결국 또 어떤 선거를 부정하게 되고 선거를 일을 하는 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되면 그게 범보수권에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는 현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특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취업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느끼는 게 분명히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행정연구원, 뭐 아시아연구소, 한국리서치 등 연구 결과를 보면 이 2030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나 과정의 평등에 굉장히 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 그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2030 청년 10, 20, 30 세대를 이렇게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냥 전체적으로 데이터만 놓고 봐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7시간 30분 토론. 저희가 이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토론 시간에 대해서요. 진행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 정도로 긴 시간을 못하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토론마저도 2시간. 너무 짧아요.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저는 대선 토론 볼 때마다 느꼈던 게 너무 짧다. 이걸로 국민들이 뭘 알겠냐.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면은 레거시 미디어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안 한 거죠. 이 토론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이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지를 레거시 미디어가 잘 짚지 못했고 저희가 이번에 그걸 짚었기 때문에 7시간 30분 사실상 저희는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 펜앤마이크 토론 이후로 토론의 이러한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우리 저번 대선 토론 때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토론에서 그 어떤 회피기동 맞아요. 네?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고 막, 근데 그게 막 이러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뭉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토론 전략을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가서 말빨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본인이 불리한 거 요 시간만 버티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런 어떤 검증 토론이 될수록 이런 거는 무제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의제 하나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각자 생각을 나누는 토론 같은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말 검증하는 토론이라는 거는 시간이 무제한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얘기하셨던 대통령 토론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면 뭐 총선 이런 것도 무제한 토론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대통령 토론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많이 나와도 한 4명 5명 정도니까 네. 무제한 토론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 국가의 수장이잖아요. 네. 그걸 국민들 앞에 검증받아야 되는 토론이 저는 무제한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물꼬를 펴주신 펜앤마이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저는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뀌기 어렵다? 것처럼 네. 그 재송신 수수료라는 걸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편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연 몇백억씩 뭐 각 방송사마다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리스크가 있는 싸움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 혹은 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겠느냐, 그것도 예. 그렇게 장시간 다룰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앤마이크에서 600만 뷰라는 어떤 전무후무한 기록을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경각심은 가질 것 같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률 1%당 저희가 가구 수로 22만 가구, 네. 시청자 수로는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보통 방송계에서 유출을 하는데 예.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나온 조회수는 뭐 누적 조회수라고 하지만은 한 12%에 달하는 이제 실적이거든요. 시청률로 따지면은 네. 그렇죠. 예. 그럼 5% 넘으면 보통 대작이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는데 예.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온 것을 보고 종편 방송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들도 분명히 조금 많이 놀랐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경각심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저희 펜앤마이크도 일단 언론이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종편이나 이런 방송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 뉴미디어로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업적이죠, 결과죠. 저희 업적이죠. 펜앤마이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저희는 토론회장을 만들어준 것에 불과한데 너무나 많은 관심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레거시 미디어가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아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베스트긴 한데 예. 이제 특히 이번 600만 뷰가 나온 거는 펜앤마이크의 어떤 노력도 있었고 또 부정선거란 타이틀이 가지는 의의가 저는 컸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예. 이 부정선거 이슈가 사실 기성 정치인들도 어떤 선관위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 부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는커녕 도망 다녔던 이유가 본인이 극으로 몰릴까봐 혹은 나도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잘못하면 음모론자로 몰릴까봐 도망 다녔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펜앤마이크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600만 뷰라는 이제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예. 레거시 미디어가 뭔가 경각심은 가지겠지만은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재송신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것이 조금이라도 예상이 간다면은 아마 뛰어들기는 힘들 것 같다. 예컨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핫했던 또 하나의 주제가 있었죠. 젠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2019년이었나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핫했었는데 예. 그게 벌써 5, 6년이 됐는데도 500만 뷰, 600만 뷰가 안 나왔어요. 5년, 6년 동안 누적 시청률이 그 정도도 시청자 수가 그 정도도 안 나왔다는 건데 이번 부정선거 이슈만큼 남들이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다른 방송사가 차마 다루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많아지지 않겠나. 그때 과연 펜앤마이크처럼 종편 방송이 팔을 걷어 올리고 나설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말을 받아서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펜앤마이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컸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장을 레거시 미디어를 원하기도 했어요. 특히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전화인 강사 측에서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고 싶었던 의사도 있었던 것 같고 뭐 타임라인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저희도 뭐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TV조선에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레거시 미디어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들만의 규정이 됐든 뭐 그게 방송법이 됐든 어떤 규제에 의해서 하고는 싶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안 됐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깨고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방금 전에 젠더 이슈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젠더 이슈가 제가 활동 시작한 게 2018년도니까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이야 이게 당연한 정치 의제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엄청 성역화돼서 말도 못 꺼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당 생활하기 시작하기도 펜앤마이크는 그 주제를 다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펜앤마이크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지금까지 어떤 레거시의 미디어나 기존의 정치권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국민들이 관심 있고 중요시하는 의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때도 이렇게 과감하게 나서 주시기를 또 바라고 예, 얘기하신 당연하죠. 바와 예, 같이 펜앤마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언론이라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예. 보수층에 있는 언론사들이라든지 유튜브 채널들이 예. 이 미디어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전쟁에서 보수가 진보에게 패배한다는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펜앤마이크라든지 뭐 시사포커스라든지 뭐 각종 유튜버 채널들 중에서도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채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하게 되고 예. 예컨대 지금 민주당의 뭐 김어준 씨가 하는 뭐 무슨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40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직도.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조회수도 평균적으로 100만 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보수 내에서는 당장 선거 나가기 직전에 그때 한번 이용해 먹으려고 나가는 거 외에는 이 뉴미디어 시장의 발빠르게 변화를 해서 뭔가 적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미디어 채널을 가지고 확보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뭐 개혁신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뭐 어떤 당이든 간에 지도부 차원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이런 의제들을 선점하고 또 컨텐츠 시장이 변화한 것에 발맞춰서 조금 선구적인 그런 채널들과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선두 주자의 펜앤마이크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발빠르게 저 이재능이 또 따라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저 홍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홍보죠? 그 지금 보수의 서사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네. 보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화 서사가 있는데 보수는 어떤 산업화나 경제화에 대한 서사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뭐 다들 지잘난 맛에 정치를 해버리니까 제가 그 서사를 좀 다시 꿰어 맞춰갖고 줄기부터 만들고 싶어서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 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의 어떤 무릎팍도사스러운 인터뷰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촬영 녹화까지 마친 상황이라서 예. 어떤 예능 아닌 예능 방송으로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꼭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딜 통해서 공개되죠? 뭐 채널을 만들지 아니면은 뭐 펜앤마이크를 통해서 저희 공개할지. 통해서 공개해 주시면 너무나 좋죠. 네, 예. 지금 고민 중에 좀 있는 예.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 홍보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뭐 홍보를 하나. 아니 제 거 홍보할 건 아니고요. 앞에 있었고 먹었는데 예. 어묵 공부. 너무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네, 제가 원래 이 광고를 뒤늦게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문성호 대변인이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어묵 저도 뭐- 전통 수제 어묵바 1522 133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시키질 않았는데 제가 진짜 앞에서 먹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안에 딱 먹는데 치즈가 쫙 나오는 거야. 나 예. 없는 줄 알았는데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네. 뭐 끝에 하려 그랬는데 끝에가 치즈가 한번 더 녹을까봐 미리 딱 체크해 주셨네요. 예, 너무나 이렇게 저희는 펜앤마이크는 상생하는 채널입니다. 어디 뭐 경쟁도 물론 중요하죠. 이 선의의 경쟁은 중요한데 저희는 상생. 저부터가 일단은 저는 윈윈이거든요. 모두가 잘 되면 좋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유튜브 방송들도 그렇고 다른 언론들 요즘 유튜브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잘 돼야 다 같이 잘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진영 자체적으로 너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심에서 저희 펜앤마이크는 지금처럼 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여기 대표님부터가 스탠스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되 이 보수의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고 예. 맞아요. 그리고 보수의 어떤 미디어 채널을 다각화하는데 좀 원대한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눠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좀 우리 보수 진영에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야, 아니 그래서 이번에 대박에 나서 혹시 뭐 이렇게 회사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뭐 특별 상여금이라든가 보너스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저희가 이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또 저희 야. 대표님이 너무나
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저희 경영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당연히 이제 노력이 야. 있으면은 그 열매가 있다. 매우 훌륭한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전 직원들이 그것만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되게 즐겁게 그때 새벽까지도 재미있게 다들 웃으면서 저는 근데 끝까지 못 봤어요. 예. 보다가 진짜 잠들어가지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했기 네. 때문에 예. 아니 대표님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 민주당 분들 네. 그렇게 사실상 입법 독재를 해왔으면서 갑자기 또 이번에 박미통이 추천 인사에서 대표님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 추천 안타깝게 인사를 생각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 어떻게 보면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펜앤마이크 대표님이 추천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통 의원으로서. 근데 그거 얘기해도 돼요? 뭐요? 그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 방통위 의원 그 국힘목 가는 거 부결이 된 게 9명 모자라서 부결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국힘 의원분들 30분이 안 가셨더라고요. 그거 맞긴 한데 저는 네. 그거 잘했다고 평가는 안 하는데 보통은 그래도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당의 의원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공표를 하는데 그거에 민주당에서는 거부하신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투표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동안 국회의 관례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의원들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는 다 해놓고 사실상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이 있는데 추천하실 거면 추천하시고 마실 거면 마세요라고 어떤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그게 결국에는 뒤통수 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원인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의원들 다 나갔어야죠. 거기 대구 가가지고 무소속 의원 무소속 그 전 당대표 따라다니면서 시장이나 돌아다니면 그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건 당연한 거고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하셨어야지. 아니 9명이 부족해가지고 국힘 인사가 통과를 못했는데 30분이 안 오셨다는 게 이게 정당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진짜 남의 당 얘기라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래놓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본인들은 제대로 하면서 뭘 해야 그게 말이 좀 먹히죠.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과 국민의힘이 그 사법 계약을 규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붙여서 저희가 생각할 건 아니고 그리고 그 30명 중에 또 굉장히 많은 의원이 또 대한가미래라든지 친한계 의원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고 이건 할 아닌 것 거면 거기 들어가셔갖고 그런 건 다 하시고 그러니까요. 뭐라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합니다. 역할을 똑바로 해야지. 개혁신당 지금 3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세 명이 얼마 열심히 하는데 각각의 역할들을 해요. 대한가미래 몇 명입니까? 대한가미래 의원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에 나오는 게 넘어가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마치 그 펜앤마이크 직원이신 것처럼 이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가 저는 이제 또 지금 펜앤마이크 기자이기 때문에 더 세게는 말을 못 할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자 여러분들 그 채팅으로 저희 자막 3번째 띄워주시고 영화도 1편이 흥행하면은 2편, 3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펜앤마이크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흥행을 하고 나서 사진이 안 넘어가는데 네. 이거 안 켰구나. 네. 자, 그래서 다음 토론 주제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으로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토론에도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변이랑 문성호 대변인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떤 거도 중요한데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젠더 이슈도 그렇고 부정선거도 그렇고 결국 뭐냐면 이게 분명히 뭔가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이슈인데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이걸 뭔가 피하려고 하거나 언급을 안 하려고 하거나 이런 이슈를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과거에 이제 저희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성역화됐던 예를 들면은 젠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이것도 뭐 노령층과의 뭐 갈등이 있으니까 쉬쉬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담론으로 올라온 것 같고 흔히 얘기하는 뭐 전장현 시위라든지 그렇죠. 이런 문제 같은 건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준석 대표가 올려놓은 것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담론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 같이 분명히 정치적인 담론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뭔가 성역화돼 있어서 올라오지 못하는 영역 이런 부분이 저는 2차, 3차 토론회가 된다면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생산적인 얘기도 좋지만은 지금 당장 뭐 정책적 효능감이나 유능감을 보여주기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관을 증원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고 이란 사건도 있는데 이 똑같은 지금 절차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이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전 먼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조금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절연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법적인 책임을 졌고 탄핵을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졌고 지금 재판을 통해서 사법적 책임도 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데 여기다 대고 계속 장동혁 대표에게 당신의 입으로 절연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저의엔 뭐가 깔려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당원들을 내쫓자는 얘기인데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당의 정치인들이 내쫓자고 하는 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이게 과연 지방선거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초식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담론을 나눠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금 되게 재미난 의견들이 엄청 많이 지나갔는데 예, 맞아요. 제가 채팅으로. 차마 읽을 순 없고 정말 이 첨예하게 대립될 만한 아주 논란이 있을 법한 주제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네요.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그거 무조건 그렇죠. 해야죠. 외국인 투표권. 예. 저는 제일 전에 이제 뭐 제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댓글로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외교적으로 상호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여기도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 세금 내고 뭐 국민만큼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무를 다하니까 권한을 주자라는 주장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일하고 세금 내도 투표 못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나 뭐 민주당 패널 분들한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중국은 뭐 투표라는 게 없는 국가니까 그건 그렇게 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안 돌아가는 국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어쩔 수 없는 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아니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그렇죠. 자기네 나라가 자기 나라 자국민들한테도 안 주는 권리를 왜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근데 얘기예요. 분명히 외국인 투표도 찬성 측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좌파 진영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부정선거 투표와 관련된 그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와 관련된 이슈를 한 번 더 한다면은 이 외국인 투표가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상호주의가 된다면 뭐 논의할 수 있겠지만 상호주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표권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현안인 게 또 있잖아요. 이 대미투자특별법.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관세 문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 대미투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3,500억 불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미국의 USTL이라고 하는 무역대표부의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분할 투자가 아니라 3년 안에 3,500억을 투자한다라는 말을 그렇죠. SNS에 올리기도 했었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묵과한 채 협상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 버리겠다고 심지어 국회 의준도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회 의준도 기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병대 원내대표가 이거 참여 똑바로 안 하고 국민의힘 같이 와서 합의 안 하면 무슨 상임위 위원장들부터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로 사실상의 지금 독재를 입법부 안에서 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예. 제가 댓글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예. 그 김현진은 누구인가도 있더라고요. 방금 댓글 보니까.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정책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가 다뤄야 될 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인사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문자 메시지로 김남국. 김남국 의원의 청탁 이슈도 있었었고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3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뒤에 숨어서 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방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도 이 펜앤마이크가 할 수 있는 또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댓글도 좋고 저희 회사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다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 남겨주시는 것처럼 아이디어 토론 주제로 아이디어 괜찮으신 거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 이번에 했듯이 저희는 다른 뭐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방송들 뭐 유튜브 방송들이 좀 이 소위 말해서 좀 두려워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의제들마저도 제가 내부적으로 다 조율을 하면서 이번에 토론에서도 그런 방송 심지어
종편이나 지상파에도 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그 깔끔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맞아요, 운영이나 맞아요. 진행 같은 게. 그래서 저희가 다 그렇게 조절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외국 저기 댓글 국적 표기 아 예, 아, 괜찮네. 필요하죠. 진짜 댓글 국적 괜찮은데 표기. 예. 이런 거는 진짜 해볼 만한 주제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이 방송 언론 환경에서는 다루기 싫어하는 아젠다예요. 이런 게 사실 댓글 국적 표기 이런 거는. 이걸 왜 싫어하지? 원래 되게 민주당의 검열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쪽으로는 검열을 안 하네. 신기하네. 원래 보통 검열하면 민주당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뭐 카카오톡 검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온갖 검열들 지금 뭐 이거는 뭐 보수 쪽도 할 말 없긴 하지만 뭐 인터넷 사이트 검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민주당 빨이 진짜 많아요. 예. 찾아보시면 법안 같은 그렇죠, 거. 맞아요. 예. 이상하게 이런 건 검열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뭐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일기 내각만 보더라도 친중, 친북, 반미이기 때문에 반미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대통령이 이상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이상한 거고 정책들도 지금 반대 기조로 가게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한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